안녕하세요. 쓰는 유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그릿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과 투자라는 의미가 담긴 개념인데요. 한때 그릿을 소개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두가 됐었죠. 오늘 책방 희희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배움을 통해 자기의 삶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백악관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조직의 리더들과 기업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책방 희희가 23번째로 준비한 책,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한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목표 달성 능력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나 병사 등 손과 몸을 직접 사용해 일하는 육체 노동자가 많았다면 오늘날은 두뇌에 든 지식을 사용해 일하는 지식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또 그러한 조직이 곧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기업, 병원, 정부, 노동조합, 대학 등 어디서 일하든 생각과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며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곧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요청받는다는 의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식 근로자가 지능이 높다거나 열심히 일한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하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영자가 보수를 받는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풍부하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즉 지식 근로자가 가진 아이디어가 생산물이라는 구체적 결과와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직의 이익과 성장에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더욱 목표 달성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저자는 이를 위해 5가지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첫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 둘째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셋째는 강점을 활용하는 것, 넷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 사용 시간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도 실제 시간을 기록하며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한 그 시간에 즉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많은 지식 근로자들은 시간 운영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고는 그 결과를 매달 정기적으로 살펴본다. 비생산적이고도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시간 관리에 대한 틀을 잡고 나면 자신이 무엇에 공헌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2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직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79페이지입니다. 직함과 지위가 아무리 당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헌과 책임보다는 자기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하들에 대한 권한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리 하급 관리자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톱 매니지먼트이다.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춘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몰입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자신의 전문 분야, 한정된 기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서에만 집중하던 관심을 넘어 조직 전체의 성과로 관심을 확장하게 됩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커뮤니케이션도 횡적으로 이루어져 좋은 팀워크도 이뤄낼 수 있는데요. 저자는 그 예시로 병원 조직을 듭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X선 기사, 약제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은 명령이나 통제를 최소한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와 함께 치료 행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공통의 목적과 일반적 행동 계획, 즉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분야의 관점에 따라, 즉 전문가로서 일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습관이 된 병원에서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그 다음은 강점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식 근로자는 결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 질문은 그는 어떤 공헌을 하는가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질문은 언제나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진정 수준 높은 상사, 즉 사람을 길러내는 상사는 언제나 부하가 무엇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부하에게 정말로 그것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약점을 기반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고 한 가지 강점이 다른 소소한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인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일의 중요도를 매기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 의견보다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반대 의견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244페이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잘못된 의견이나 불완전한 견해에 속지 않도록 방지해준다. 반대 의견은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또한 행동으로 옮기기에 부족하거나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한다. 반대 의견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자신과 동료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까지 문제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경영제에 대한 개념을 꼽고 싶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마저도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정부기관의 책임자와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는 그 또한 틀림없이 경영자다. 그의 직책이나 이름이 조직도표나 사내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경영자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꼭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것. 가능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서로를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경영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유피 책방 히히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